저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웃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날 엄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4단계. 걷기 힘드실 겁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엄마 괜찮아. 다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억지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74세 우리 엄마 한영심. 2년째 휠체어 생활 중이십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2025년 봄,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제일 먼저 엄마 방으로 가서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엄마는 벌써 깨어 계셨고 창밖을 보며 빗소리를 들으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통증 때문에 새벽 3시면 깨신다고 하셨는데 저를 깨우지 않으시고 혼자 어둠 속에서 아침을 기다리십니다. 엄마 깨어 계셨어요? 응. 잠 못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 비 오는 날은 다리가 더 아프네. 진통제 드릴까요? 아냐. 괜찮아. 괜찮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절대 아프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부엌으로 가서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입니다. 아니, 좋아하셨던 음식입니다. 요즘은 뭘 드셔도 맛이 없다고 하십니다. 죽이 끓는 동안 엄마 방으로 가서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약을 챙겼습니다. 아침에 드실 약 5-5알, 점심 3알, 저녁 4알,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소화제, 수면제, 약통의 날짜를 적어뒀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엄마가 혼자 계실 때 잊어버리실까봐. 엄마, 아침 드세요. 호박죽을 떠서 드렸습니다. 엄마는 한 숟가락 드시고는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맛없어요? 아니야. 그럼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 엄마, 아침은 드셔야죠. 알았어. 먹을게. 2숟가락 더 드시고는 그만 드셨습니다. 제가 한 숟가락씩 아기처럼 떠먹여 드렸습니다. 엄마는 거부하지 않으셨지만 행복해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의무처럼 드셨습니다. 다 드셨어요? 응. 오늘 이모님 오시는 날이죠? 응.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준비해뒀어요. 이모님이 데워드릴 거예요. 고마워.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50분. 엄마, 이모님 곧 오실 거예요. 응. 약은 챙겨뒀고요. 점심은 냉장고에. 알았어. 빨리 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요양보호사님은 60대 초반의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6개월 전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엄마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민우 씨, 출근하세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이모님. 엄마 점심 드실 때 꼭. 알아요, 알아요. 걱정 마세요. 이모님이 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내 두르시며 능숙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다리 많이 아프시죠? 응, 좀 그래. 제가 따뜻하게 찜질해 드릴게요. 엄마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이모님과 이야기하고 계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엄마가 잠시 손을 흔드셨지만 대답은 없으셨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것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시니까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 이모님께 하루 5시간, 주 5일, 한 달에 100만 원, 제가 70만 원, 동생이 30만 원씩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제 월급에서 엄마 병원비, 약가, 생활비, 요양보호사 비용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지하철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다들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도 피곤했습니다. 어제도 새벽 2시에 잤습니다. 엄마가 화장실 가시는 걸 도와드리고 나서요. 엄마는 혼자 화장실을 못 가십니다. 휠체어에서 변기로 옮기는 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문 밖에서 엄마가 부르실까봐 기다립니다. 한 번은 제가 잠들었습니다. 아침까지요. 엄마는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화장실 바닥에 앉아 계셨고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울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엄마가 짐이네. 그 이후로 저는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낮에는 이모님이 계시지만 밤에는 제가 있어야 합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동생 민희가 번갈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도 아이들 키우고 일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민우 씨, 어제 보고서는?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드릴게요. 민우 씨, 이번이 3번째예요. 마감 지키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아졌습니다. 46세인데 60세처럼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이모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민우 씨, 어머니 점심 잘 드셨어요. 걱정 마세요. 안도의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모님이 안 계셨으면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엄마한테서 온 문자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문자를 거의 안 보내십니다. 휴대폰 쓰는 게 불편하시대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런 문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니? 그런 문자를 받으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오늘은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서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을 샀습니다. 깻잎 장아찌, 명란젓, 김. 엄마가 예전에 좋아하시던 것들이었는데 요즘은 잘 안 드시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엄마, 저 왔어요. 대답이 없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빨리 거실로 갔습니다. 엄마는 TV 앞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보고 있지 않으시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왔니? 왜 대답 안 하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미안해. 딴 생각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아무 생각도 안 했어.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엄마는 2숟가락 드시고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배 안 고파? 그냥 입맛이 없어. 깻잎 장아찌 샀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거. 엄마가 깻잎을 보시며 잠시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엄마가 TV를 아주 잠깐 보시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엄마, 트로트 좋아하세요? 예전에 좀 들었지. 요즘도 들으세요? 아냐. 왜요?
그냥 듣기 싫어.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엄마 방 앞을 지나가는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자라. 괜찮지 않으셨지만 저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싫어하실까 봐요. 제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엄마는 왜 우실까? 아픈 것 때문일까? 아니면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또 깨어 계셨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TV를 켜고 계셨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음악 프로그램. 화면에는 트로트 경연 대회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가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픈 거래요. 엄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아주 조금 살아났고 손가락이 휠체어 팔걸이를 박자에 맞춰 톡톡 두드렸습니다. 엄마, 응? 그 노래 좋아하세요?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멈추셨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또 TV로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 그 프로그램 또 보세요? 재방송이 나와서 화면에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가수가 나왔습니다.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예요. 엄마가 TV에 집중하셨고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김태훈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픈 거래요. 붙잡아도 소용없네. 엄마의 입술이 소리 없이 따라 부르고 계셨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얼른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먼지가 들어갔나 봐.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MC가 말했습니다. 김태훈 씨, 콘서트 준비 중이시죠? 네, 4월 20일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엄마가 아주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엄마, 응? 그 노래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많이 들었어. 콘서트 가고 싶으세요?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잠깐 동안 엄마 눈에 간절함인지 소망인지 그리움인지 모를 뭔가가 보였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됐어. 왜요? 이 꼴로 무슨 콘서트를 가? 사람들 많은데 민폐야. 그냥 TV로 보는 게 편해. 엄마는 다시 고개를 돌리셨지만 저는 봤습니다. 엄마 눈에 남은 아쉬움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휴대폰을 켜고 검색했습니다. 김태훈 콘서트, 김태훈 전국 투어, 콘서트 사랑의 노래, 4월 20일 올림픽 체조 경기장, 오천석 전석 매진, 암표주의, 전석 매진. 혹시나 해서 클릭했지만 역시나 현재 예매 가능한 좌석이 없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이트도 찾아봤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였습니다. 김태훈 콘서트 티켓 양도합니다. 150만 원. 김태훈 콘서트 VIP석 200만 원. 급처. 김태훈 티켓 120만 원. 제 통장 잔고는 127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대출 이자 50만 원, 카드값 60만 원이 나갑니다. 남는 돈은 17만 원. 작년에 엄마 수술비로 대출받은 2천만 원. 매달 이자만 50만 원씩 나갑니다. 150만 원은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 이거 확인 좀 해주실래요? 아, 네. 서류를 받지만
한 줄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50만 원. 어떻게 구하지? 대출? 이미 한도가 꽉 찼습니다. 엄마 병원비로요. 친구들한테 다들 어렵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동생한테 말해볼까? 점심시간에 화장실로 가서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미니야, 오빠, 무슨 일이야? 저, 혹시, 망설였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니야. 그냥 안부 전화. 오빠 목소리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정말. 돈 필요해? 오빠 또야? 지난달에도 병원비 보탰잖아. 알아. 미안해. 얼마나 필요한데? 150만 원. 오빠 미쳤어? 150만 원을 갑자기. 미안해. 갚을게. 뭐에 쓰려고? 엄마 콘서트 모시고 가려고. 뭐? 엄마가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빠 정신 차려. 엄마가 무슨 콘서트를 가? 밖에도 안 나가시는데. 그래도 엄마가 직접 말씀하셨어? 가고 싶다고? 그건 아니지만. 그럼 오빠 혼자 생각이잖아. 엄마 표정을 봤어. 정말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 오빠는 착각이 심해. 맨날 엄마한테 미안해 하니까 뭐든 해드리려고 하잖아. 착각 아니야. 엄마는 이제 포기하신 거야. 나이도 있으시고 아프시고. 그런 말 하지 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실이잖아. 오빠도 알잖아. 엄마는 이제 예전 같지 않으셔. 미니야. 오빠, 나도 엄마 걱정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 응. 오빠도 인생이 있잖아. 46살인데 아직도 혼자 살고 엄마 모시느라 재혼도 못하고.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 오빤 착해. 효자야. 근데 엄마는 오빠가 그러는 거 좋아하실까? 엄마는 오빠가 행복했으면 하실 거야. 오빠 인생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모시는 거 원하지 않으실걸? 나는 포기 안 했어.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도 애들 학원비에 남편 사업 어려워서 여유 없어. 150만 원은 커녕 50만 원도 어려워. 알았어. 미안해. 오빠 진심으로. 괜찮아. 전화를 끊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날 밤 포기하지 못하고 암표 사이트들을 찾아봤습니다. 안전거래 보장, 100% 정품 티켓, 다 사기 같았습니다. 후기를 읽어봤습니다. 돈만 받고 잠수 탔어요. 이 사람 사기꾼입니다. 신고했어요. 티켓 가짜였어요. 현장에서 입장 거부당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엄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민우야, 아직 안 자? 아, 네. 뭐해? 그냥 좀 찾아보는 게 있어서요. 이 시간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엄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민우야. 네, 엄마. 너, 무리하지 마라. 네. 엄마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엄마, 그냥 평범하게 살아.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친구 명자 이모가 집에 오셨습니다. 영심이 요즘 좀 어때? 여전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 이모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심이 아직도 노래 그리워하나 봐. 네. 명자 이모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이야기 안 하지? 네 엄마 옛날에 가수였어. 뭐라고요? 별빛다방이라고 거기 전속 가수였어. 네 엄마. 정말요? 무대명이 달빛이었어. 와. 그때 네 엄마 정말 예뻤다. 손님들이 네 엄마 보려고 많이 왔어. 이쁜데 노래도 잘하니까.
그랬구나. 레코드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왔었어지. 진짜요? 응. 근데 내 엄마가 임신한 거 알고 나서 다 포기했지. 레코드 계약도 무대도. 저 때문에요? 아냐. 나쁜 뜻 아니야. 네 엄마는 너를 선택한 거야. 한 번도 후회 안 했어. 근데 요즘 다시 그때 생각나나 봐. TV에서 트로트 나올 때 표정 보면 명자 이모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5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노래가 그립나 봐.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회의실로 갔습니다. 민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일 집중 못 하시죠? 죄송합니다. 이해는 해요. 어머니 편찮으신 거. 하지만 회사는 회사예요. 지난주에 실수가 3번이었어요. 보고서 기한도 못 지키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 씨, 휴가 좀 쓰시는 게 어때요? 정리할 시간을 가지세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직장마저 잃을 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복권 판매대가 보였고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복권으로 150만 원을.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들어갔습니다. 로또 한 장 주세요. 직원이 복권을 주었고 집에 와서 엄마 생일, 제 생일, 우리 집 번호를 숫자로 적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당첨 번호 발표.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복권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법을 찾고 있었고 엄마는 여전히 매일 그 프로그램을 보셨습니다. 김태훈이 나올 때마다 엄마는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네, 엄마. 너 혹시 무슨 일 꾸미고 있니? 네. 요즘 너 이상해. 밤마다 컴퓨터하고 한숨 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때문이야? 내가 부담되니? 아니에요. 그럼 뭐야? 민우야, 엄마는 괜찮아. 너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나는 어디로 보내줘도 괜찮아. 엄마를 제가 요양원으로 보낼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콘서트 보내드리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키워드로 김태훈 콘서트 장애인 김태훈 콘서트 휠체어. 페이지를 3, 4, 5페이지로 넘기다가 6페이지에서 발견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작은 공지사항. 날짜 3월 24일. 제목 추가 좌석 모집 안내. 클릭했습니다. 김태훈 콘서트 추가 좌석 모집 안내. 장애인 동반석 20석 추가 모집. 휠체어 이용 가능. 보호자 1인 동반 필수. 신청 기간 3월 25일 0시, 3월 27일 23시 59분. 추첨 발표 3월 30일 15시. 가격 1석당 6만 원 장애인 할인가. 필수 서류 장애인 증명서, 보호자 관계 증명서, 신청 사유서 400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자정이 되자마자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장애인 증명서는 엄마 서류함에서 찾았고 관계 증명서는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았습니다. 문제는 신청 사유서였습니다. 400자. 엄마를 위해 이 콘서트가 왜 필요한지.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74세 우리 엄마는 또 지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웠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나서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전 엄마는 무대에서 노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코드 계약을 앞두고 저를 임신하셨고 모든 꿈이 무너졌습니다. 2년 전부터 휠체어 생활을 하시면서 삶의 의욕마저 잃으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김태훈 씨 노래를 들으실 때 2년 만에 처음 웃으셨습니다. 엄마에게 콘서트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혹시 엄마가 다시 삶의 의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부디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 모자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출되었습니다. 추첨 결과는 3월 30일에 문자로 발송됩니다. 화면을 저장했습니다. 증거로.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우야?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서 계셨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화장실 가려고. 근데 너 왜 앉아? 아, 저 좀 볼 게 있어서요. 이 시간에? 회사 일이요. 엄마가 가까이 오시며 모니터를 보려고 하셨고 저는 얼른 창을 껐습니다. 뭘 그렇게 숨겨?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우야, 너 요즘 이상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 엄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엄마 때문에. 무리 아니에요. 알았어. 엄마가 화장실로 가셨고 저는 모니터를 다시 켜서 제출 완료 화면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사흘이 지났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발표일,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니, 일하는 척을 했습니다. 시계만 봤습니다. 오전 10시, 오전 11시, 정오. 점심도 먹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2시 57분, 59분, 3시, 당첨자 발표, 20명의 이름.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강민우. 강민우는 하지만 내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쳤을까봐 한 명 한 명 천천히 확인했지만 없었습니다. 다시 봤지만 정말 없었습니다. 변기 뚜껑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화장실에 사람들이 있어서 참았습니다. 얼른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가서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팀원이 물었습니다. 민우 씨, 렌즈 뺐어요? 눈 왜 그래요? 렌즈가 좀 이상해서요.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엄마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밖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밥을 뜯어서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삼켰지만 목에 걸렸습니다. 물을 마셔서 겨우 넘어갔고 나머지는 먹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가까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엄마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민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죄송해요. 회사 일이. 걱정했잖아. 전화도 안 받고. 아, 죄송해요. 밥은? 먹었어요. 얼굴은 왜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피곤해서 그래요. 먼저 잘게요. 민우야. 네. 너 무슨 일 있어? 없어요. 주무세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소리 죽여서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오전 10시 토요일이라 출근은 안 하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 포기해야 하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더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스팸일까? 무시하려다가 혹시 몰라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우 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김태훈 콘서트 예매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콘서트 장애인 동반석 대기자 추가 당첨되셨습니다. 진짜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 분명히 이름이 없었는데요. 우리 스텝이 분류를 잘못해서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훈 님이 어머니 사연이 너무 좋았다고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누적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번 콘서트에 어머님과 함께 오실 수 있으신가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강민우 님? 계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좌석은 장애인 동반석 2석이고요. 4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공연입니다. 네. 그리고 김태훈 님이 어머니와 깜짝 이벤트로 한 곡 꼭 같이 노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정말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타임시트 정해지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됐어. 너무 큰 소리여서 엄마가 소리를 듣고 놀라셨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엄마가 방문해서 나오셨습니다. 왜 소리를 질러? 무슨 일이야? 엄마. 일어나서 엄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됐어요. 뭐가? 콘서트표 구했어요. 뭐? 김태훈 콘서트요. 당첨됐어요. 엄마가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저번에 TV 보시면서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나 그런 말 한 적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민우야. 그래서 제가 신청했거든요. 근데 당첨됐어요. 그리고 엄마 놀라지 마세요. 김태훈 씨가 엄마랑 노래 한 곡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해요.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야. 엄마. 너. 나 때문에.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포기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줄 몰랐네. 엄마, 울지 마세요. 고맙다. 정말. 저도 울었고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네, 엄마. 정말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근데 나 못 갈 것 같다. 네. 왜요? 휠체어 타고 어떻게 가? 사람들한테 민폐고. 엄마, 휠체어석이에요. 휠체어 그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 나 같은 사람이 가수랑 어떻게 같이. 엄마 왜 이래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얻은 건데. 엄마가 놀라셨습니다. 미안해. 제가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괜찮아. 엄마, 제발 가요. 한 번만요. 딱 한 번만요. 엄마가 오랫동안 침묵하시며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고 싶어. 네, 나도. 가고 싶어. 근데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무서워. 뭐가 무서우세요? 사람들이. 휠체어 탄 늙은 여자가 꼴산 앞에. 어떻게 그런 데를 가. 엄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를 안아드릴 수밖에. 다음 날
명자 이모가 오셨습니다. 영심아, 언니, 콘서트 간다며? 응. 근데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침묵. 명자 이모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영심아, 무슨 일이야? 나한테는 말해도 돼. 엄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나 못 가. 왜? 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휠체어에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그게 뭐 어때서? 창피해. 이렇게 추한데. 명자 이모가 엄마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영심아,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추하다고? 우리 나이에 누가 안 늙어? 나도 늙었어. 다 늙는 거야. 하지만 그게 뭐가 부끄러워. 우리 70년 넘게 열심히 살아온 거잖아. 언니,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살아온 증거야. 엄마가 울었습니다. 명자 이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됐어. 내가 해결해 줄게. 뭘?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를 모시고 명자 이모 집에 갔습니다. 명자 이모가 방에서 뭔가를 꺼내 오셨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분홍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 이거 내가 10년 전에 산 건데 한 번도 못 입었어. 왜? 아까워서. 어디 입고 갈 데가 있어야지. 명자 이모가 엄마께 옷을 건네셨습니다. 너 입어봐. 언니 난 됐고 입어보기만 해. 나한테는 작을 거야. 말도 안 돼. 너 나보다 마른데. 엄마가 망설이셨습니다. 영심아, 50년 동안 참았잖아. 한 번쯤은 예쁘게 꾸며도 돼. 민우야, 엄마 좀 도와드려. 네. 잠시 후 엄마가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어머, 명자 이모가 엄마를 거울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영심아 봐. 엄마가 거울을 보셨습니다. 엄마 손이 떨렸습니다. 나 이런 옷 30년 만이다. 예쁘지? 응. 엄마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명자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도 해야겠다. 뭐라고? 미용실 가자. 내가 같이 갈게. 미용실까지 아니야. 내가 쏜다니까? 안 돼. 됐어. 이런 거 할 때 쓰라고 모은 거야. 언니, 콘서트 3일 전, 명자 이모가 엄마를 미용실에 데려가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동생이 몰래 미용실에 전화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오후에 엄마가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완전 달라지셨습니다. 파마를 하시고 머리색도 살짝 밝게 하셨습니다. 엄마, 진짜 예쁘세요. 그래. 거울을 보시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명자 이모가 귓속말했습니다. 민우야, 내 엄마 미용실에서 계속 거울만 보더라. 고맙습니다, 이모. 뭘, 나도 좋더라. 민희 덕분에 돈도 굳었고, 영심이가 웃으니까 괜히 나도 웃게 돼. 다음 날, 민희가 왔습니다. 엄마, 민희야. 민희가 엄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진짜 예쁘시다. 고맙다. 조카들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공주님 같아요. 우리 할머니 최고예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진짜로 웃으셨습니다. 명자 이모가 옆에서 같이 웃으셨습니다. 콘서트 전날 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네 엄마, 나 떨려.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노래 못하면 어떡해? 그럴 리 없어요. 50년 만에 선다는 게 믿을 수 없네. 엄마, 그냥 즐기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도 그날 엄마는 설렘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잠을 못 잤으니까요. 콘서트 당일
새벽부터 깼습니다. 엄마도 벌써 깨어 계셨습니다. 엄마 못 주무셨어요? 응. 긴장돼서. 저도요. 우린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명자 이모가 와서 엄마 얼굴에 화장을 해주셨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볼에 연지를 발랐습니다. 영심아, 거울 봐. 엄마가 거울을 보셨습니다. 이게 나야? 50년 전 그때 같아. 엄마가 눈물을 닦으시고 분홍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를 입으셨습니다. 엄마, 왜? 정말, 정말 예쁘세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출발 시간이 되었고 미니가 아이들과 함께 집 앞까지 나왔습니다. 할머니, 파이팅! 우리는 아쉽지만 멀리서 응원할게요. 조카들이 만든 피켓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최고. 할머니는 슈퍼스타. 엄마가 차창을 내리고 손을 흔드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주들. 잘하고 올게. 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빠, 엄마 잘 모시고 와. 오빠는 효자야, 파이팅. 차가 출발했고 엄마는 손주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을 보셨고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손을 꼭 쥐고 계셨고 긴장하고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엄마. 고맙다, 민우야. 차 안에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작게 콧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웃음이 났습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민우야, 사람이 너무 많아.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휠체어를 밀고 입구로 갔습니다. 장애인 동반석 예매자이신가요?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별 입구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무대 바로 앞이었습니다. 와, 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최전방, 무대 5m 앞. 엄마, 여기가 우리 자리예요. 여기가? 네, 무대가 바로 앞인데 잘 보이시죠? 엄마가 무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조명이 어두워지고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김태훈이 올라왔습니다.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성.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손뼉을 쳤습니다. 김태훈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곡, 두 번째 곡.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세 번째 곡 사랑은 언제나. 아픈 거래요. 엄마가 더 크게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곡이 끝나고 김태훈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찾아본 분이 계십니다. 관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사실 이번 콘서트 준비하면서 신청서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김태훈이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동반석 신청하신 분들의 사연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5,000명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분의 신청서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김태훈이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고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50년 전 명동 별빛다방에서 달빛이라는 이름으로 노래하셨습니다. 레코드 계약까지 앞두셨지만 저를 임신하시고 모든 꿈을 포기하셨습니다. 엄마가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스태프들한테 부탁했습니다. 확인 좀 해달라고. 김태훈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계셨습니다. 전설의 가수 달빛. 조명이 우리 쪽을 비쳤습니다.
객석 바로 앞에 한영심 어르신이 계십니다. 5천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50년 전 이분은 명동 별빛다방에서 달빛이라는 이름으로 노래하셨던 전설의 가수입니다. 5천 명이 더 큰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할머니한테 들었습니다. 명동에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가 있었다고. 그분이 바로 한영심 어르신이십니다.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오늘 제 무대에서 함께 노래해 주시겠습니까? 스태프 2명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5천 명이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달빛, 달빛, 달빛. 엄마, 할 수 있어요. 엄마, 5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 무서워. 무섭지 않아요. 제가 함께 갈게요. 스태프가 휠체어를 밀었고 저도 함께 갔습니다. 무대 옆 계단에 어떻게 올라가지 했는데 리프트가 내려왔습니다. 휠체어째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대 위 수천 개의 조명, 5천 명의 시선. 엄마는 손을 떨고 계셨고 저는 무대 옆에 섰습니다. 김태훈이 엄마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떨려요.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태훈이 마이크를 엄마 앞에 세웠습니다. 어떤 노래 부르시겠어요? 사랑은 언제나. 좋습니다. 그 노래로 하겠습니다. 김태훈이 밴드에 신호를 보냈고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됐습니다. 아픈 거래요. 붙잡아도 소용없네. 5천 명이 조용해지고 엄마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워도 만날 수 없고 50년 만의 노래 불러도 대답 없네. 김태훈이 함께 불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픈 거래요. 관객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엄마가 눈을 뜨고 객석을 봤습니다. 수천 명이 손전등을 켰고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마지막 후렴구. 사랑은 언제나. 아픈 거래요. 5천 명이 함께 붙잡아도 소용없네. 노래가 끝났습니다. 침묵. 그리고 기립박수. 5천 명이 일어섰고 박수가 천둥처럼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울었고 김태훈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도 무대로 올라가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엄마는 계속 웃으셨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선 무대. 꿈이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네, 엄마. 나 오늘 평생 최고로 행복했어. 저도요, 엄마. 고맙다. 내 아들 되어줘서. 제가 고마워요. 제 엄마 되어줘서.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엄마는 계속 콧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픈 거래요. 그날 밤 엄마는 악몽 없이, 통증 없이 오랜만에 푹 주무셨습니다. 그 후 엄마는 집에서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이웃들이 놀러 왔습니다. 노래 잘한다면서요. 부끄럽네요. 우리한테도 가르쳐줘. 동네 경로당에서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노래 교실 해주시겠어요? 내가요? 네. 노래 정말 잘하신다던데요. 지금 엄마는 매주 화, 목요일 경로당에서 노래를 가르치십니다. 엄마는 행복해 하십니다. 민우야. 네, 엄마. 나 요즘 행복해. 알아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살아있는 게 좋아. 나 이제 쓸모 있는 사람 같아. 엄마는 항상 쓸모 있으셨어요. 아냐, 예전엔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이제 나도 꿈이 있어. 꿈이요? 응. 내년에 경로당 어르신들이랑 작은 공연하고 싶어. 정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나요? 물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꿈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부모님의 꿈은 죽지 않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뭐 하고 싶으세요? 아빠, 꿈이 뭐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행복하세요.